메르스 환자가 한 달 만에 160명을 훌쩍 넘어섰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달째 접어들었는데 아무래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초에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나 공기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안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환자가 확산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번 달 내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WHO도 다음 달에까지 이게 종식이 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제 생각에도 다음 달까지는 이 사태가 조금씩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어제 강동 경희대 병원에 입원 중이던 메르스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신장 투석실을 이용한 것이 알려져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험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걱정했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신장 콩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받으신 분이 예후가 좋은 게 충분한 수액 공급과 대중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건데요. 네네. 중동에서도 신장이 나빴던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장 투석실에서 노출이 된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잘 조절을 해서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발생 위험이 있는 분들은 초기에 대응 치료를 잘 해야지만 네. 많은 사망률이나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석 치료받는 분들이 이제 111명이 네. 자가격리를 받았는데 그래도 또 투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석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통 일주일에 2번 내지 많게는 그렇죠. 4번까지 하시기 때문에 예. 투석을 안 하면 그분들은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가격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투석은 어떻게 계속해서 되는 그때 걸까요? 할 때는 병원에서 직접 모시고 와서 병원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집에서는 이 투석을 할 때 혈압도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전해질 그런 균형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투석을 하실 수 없고 병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또 걱정이 되는 게 투석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또 면역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굉장히 싶은데요. 약하죠. 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석하시는 분들하고 당뇨 환자들이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제3의 진원지를 또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산 충무병원 등 우려되는 병원 11곳에 대해서 좀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산 충무병원에서도 지금 거의 10명, 5명이 양성이고 5명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데 지금은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병원 자체를 아예 환자들과 의료진을 격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병원 전체를 차단하면서 그 안에서 환자를 조절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호트 격리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럼 11곳 모두에 대해서 지금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폐쇄가 된 곳도 있고 지금처럼 코호트처럼 완전히 폐쇄가 된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2차 진원지이자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네. 이제는 좀 안전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안심할 수 있기는 좀 이른가요? 이번 주만 해도 지금 간호사분이 한 분 또 감염되고 방사선분이 한 분 또 감염 확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번 주 이분들에 의해서 감염된 분들이 또 누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2주에서 4주,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아주 격리나 그런 추가 감염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언제쯤 진정이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걱정인데요. 앞서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메르스가 6월 내에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건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추가 감염자들 그리고 산발적인 지금 확진이 된 건 아니지만 지역 감염 자체를 완전히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고려할 때 다음 달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다음 달 언제쯤이면 저희가 좀 종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감염이 됐던 분을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달 말에서 다음 주 초 또 그 중에서 그분들이 또 본인도 모르게 감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7월 말 정도면 저희가
7월 좀, 말이요. 예. 어쨌든 지역사회 그 감염은 없다라는 전제. 아직까지는 하에,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없다는 전제하고 아직까지는 사실 지역 감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4차, 5차 이 감염 자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 거의 병원을 통한 그렇죠. 의료기관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고 하지만 저희가 뭐든지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바이러스 변이 문제가 네. 있는데 WHO에서는 일단 바이러스 변이는 없다고 밝혔는데 네. 이 14번과 16번이 슈퍼 전파자들의 검사 결과가 포함된 건가요? 지금 아마 검사가 들어간다고 네네. 알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14번, 16번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를 양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분들만 그럴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보니까 35세, 40세로 굉장히 젊은 분이시고 또 35세 분은 굉장히 체격이 좋은 거구시죠. 분이시고 네. 또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바이러스가 배출될 때 네네. 그 주변의 분을 많이 감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자체가 바이러스가 작고 또 체격이 작으신 분이었고 또 약간 연세가 있는 분이었다면 바이러스 증식이 훨씬 적었을 거라고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 그분들이 만일에 바이러스 변이가 있는 분들이었다면 그분에 의해서 파생된 환자분들도 분명히 슈퍼 전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지금 않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앞서 7월 말 정도 되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저 희망사항입니다. 네, 희망사항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게요. 7, 8월이면 이제 장마철이 오잖아요. 네. 근데 앞서 뭐 여러 가지 분석에서 장마철이 되면 메르스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뭐 7월 중이나 아니면 7월 말쯤에는 좀 종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 바이러스가 중동에서 나왔고 중동이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습도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약해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피막이 물에 닿으면 다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차피 이 지금 병원 내 감염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아무래도 날씨에 이 바이러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네. 병원에는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온도나 그런 게 항상 저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습도도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은 앞으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완전히 소강 국면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동안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네. 땐 좀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초동 대응을 못해서 네네네. 이런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만일에 한 분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때는 저희가 격리 자체를 그 주변을 지금 독일에서 한 분이 사망을 네. 하셨는데 그분은 초기 대응으로 200명을 다 전수조사를 다 마치셔서 한 명의 추가 감염자도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번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초동 대응을 잘하면 잘 해결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요번에 이 제주의 신라 호텔이 이제 영업을 정지하고 이렇게 한 거는 좀 괜찮은 조치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있겠지만 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면 이 자체 뭐 어떤 대응에 대한 신뢰도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물론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초동 대응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한 가지가 병원에서의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많았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이제 병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에 문제는 이제 병원 측의 초동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환자에 대한 저희가 병력 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병원 간의 교류가 안 되어 있고 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환자가 어디를 경유해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전산적인 문제를 우선 저희가 잘 교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정확한 병력을 통해서 빨리 본인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하고 본인이 병원에 왔는데 이 병뿐 아니라 다른 병으로도 기침이나 고열이 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하고 오고 의료진들도 그런 환자를 볼 때는 최소한 마스크를 꼭 쓰고 진료를 하는 그런 저희 풍토가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국민안심병원인데 현재 교수님이 계신 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건 환자분들이 지금 병원에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 메르스가 없는 병원이라도 혹시 가면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못 네. 오시는데요. 우선 그 오시기 전에 발열 장치를 통해서 열이 37도 5분 이상 있는 분은 선별진료실이라는 곳으로 안내가 됩니다. 거기에서 호흡기 질환자와 메르스 환자, 일반 환자를 감별을 해서 환자분을 각각 진료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메르스 환자와 같이 진료를 보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은 저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를 보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좀 종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